최근 페이라의 3차 방어로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되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앙칼라예프가 승리를 하며 타이틀샷을 받는 그림이 팬들에겐 가장 이상적일 것 같은데 라키치가 절대 만만한 상대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 패배한다면 김이 좀 셀 것 같죠. 분석 전에 몇 가지 얘기를 하자면 이번 아부다비 대회는 시간대를 떠나 저는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르간과 볼코프의 경기가 미뤄졌지만 이번 UFC 300은 올해 가장 라인업이 좋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최근 UFC는 아부다비나 사우디에 세금 감면이나 사업 확장의 측면에서 큰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경기들을 소비하고 있죠. 미국에서 열렸다면 이렇게 카드가 좋았을까 싶기도 하고 또 맨체스터에서 열렸었던 304 대회는 미국 시간대에 맞췄던 것을 보면 확실히 오일머니가 좋긴 한 것 같습니다. 또 라이트 헤비급에 대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존스와 코미어의 시대 이후로 라이트 헤비급은 큰 주목을 받을 만큼 경쟁력이 치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 페이라의 인기를 제외한다면 몇 년 전 아데사냐의 도전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었던 것 같죠. 일단 체급의 경쟁력이 낮다 보니 크게 기대가 되는 선수도 재미도 다른 체급에 비하면 빠지는 것 같고 이런 의견은 제 개인적인 감상이라 치더라도 테세이라가 벨트를 감았을 때부터 챔프들과 컨텐더급 선수들의 부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페이라를 제외한 컨텐더들의 서열 정리가 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드는 것 역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체급의 위상과 비슷하게 앙칼라예프도 커리어 자체로만 본다면 거품이 좀 껴있다고 생각하는데 라키치와 앙칼라예프의 지난 상대들을 비교해봤을 때 라키치가 더 경쟁력 있는 선수들을 상대하긴 했습니다. 강함을 떠나 앙칼라예프의 경기들을 보면 찝찝한 경기들이 몇 있죠. 경기 시작 전부터 신경전이 오가던 쿠텔라바와의 1차전에선 쿠텔라바의 도발성 데미지 놀이에 심판이 경기를 스탑시켜버렸습니다. 서로에게 감정은 더 커지기만 한 상태였지만 2차전에선 오히려 냉정하게 경기 내내 레프트 스트레이트를 어떻게 셋업해야 하는지 교과서와 같은 모습을 보이며 멋진 넉아웃을 보여줬습니다. 쿠텔라바의 경기 이후로 니키타 키릴로프, 볼칸, 티아고 산토스 이 셋은 만장일치로 잡았고 라이트 헤비급 역대 최악의 격투 지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앤서니 스미스와 붙었는데 그 경기는 앤서니 스미스가 셀프로 가드 포지션에 들어가며 거의 승리를 당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앤서니 스미스의 격투 지능에 관해선 할 말이 좀 많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 조니 워커전도 보면 워커가 아프지만 아프지 않은 척하는 페인트 후의 니킥 그리고 곧 일리글니가 나오며 경기가 중단됐고 여기가 어디냐는 링닥터의 질문에 사막이라던 워커의 솔직한 대답에 어이없이 경기가 노컨테스트로 끝이 났죠. 또 현재 라이트 헤비급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단단한 컨텐더인 블라코비치를 상대로는 아주 지루한 경기 끝에 타이틀전 무승부로 데이나의 심기를 건드렸고 가장 최근이었던 조니 워커와의 2차전에 깔끔한 승리를 가져가긴 했지만 조니 워커 자체가 더 이상 기대가 되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블라코비치를 제외한다면 탑 컨텐더들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리벤지는 깔끔하게 했고 앙칼라예프가 훌륭한 선수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앙칼라예프는 다게스탄 출신이란 이유로 괴물 레슬러라는 인상을 받지만 사실 하빕이나 마카체프 정도로 오펜스 레슬링의 능력치가 치우쳐진 스타일은 아닙니다. 경기를 쭉 보면 본인도 타격을 선호하는 성격인 것 같죠. 그런 의미에서 테이크다운 디펜스 90%를 자랑하는 라키치를 상대로 강력한 레슬링을 보여줄 수 있는가 역시 흥미로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앙칼라예프는 사우스포에 전형적으로 왼쪽으로 서클링해주며 뒷손 각을 만드는 스타일의 선수입니다. 볼륨이 많거나 공격적이진 않고 차분한 체스 매치를 강요하며 깔끔한 각을 찾는 것을 선호하는 정적인 스타일로 페이스가 더 빠른 라키치가 더 공격적이고 성실하게 밀고 들어올 가능성이 많은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앙칼라예프의 장점은 뒤로 빠져주면서도 상대의 타격을 받아주는 능력이 좋다는 것인데 상대가 애매하게 들어와 거리가 맞지 않는다면 앞손으로 받아주고 뒤로 빠져버리거나 만약 상대가 한 발짝 더 들어와 레프트 타이밍이 나온다면 망설이지 않고 레프트를 던져줍니다. 킥옵션이 있어 컨비네이션으로 추격도 곧잘하죠. 또 핸드스피드 역시 빠른 편이기 때문에 근거리에서도 효율이 좋고 자신의 레프트에 가드를 올리고 뒤로 빠지는 상대를 추격하는 능력도 좋은 컨비네이션과 뒷손 스트레이트라는 장검과 단도 이 두 가지의 무기를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해주는 선수입니다. 또 앙칼라예프는 킥 활용이 꽤나 있는 편이기도 한데 대표적으로 뒷발 하이킥의 정확도가 높은 편이고 가드 위로 차도 폭발력이 좋아 충분한 셋업 없이 단발성 킥만으로도 데미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앙칼라예프는 하이킥보다 거리 밖에서 던져주는 딥킥이 더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상대가 들어와 줄 때까지 기다려주는 파이팅을 하기 때문에 원거리에선 킥을 무기로 바디를 잘 찔러주고 거리 싸움에서 이득을 보지 못한 상대가 성급하게 들어온다면 포켓 안에서 펀치로 받아주며 승리를 가져가는 거리 싸움에 대한 이해도가 좋은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슬링을 보면
앙칼라에프는 넘기는 능력도 상위에서의 압박도 좋은 선수이긴 합니다. 다만 경량급의 다게스탄 레슬러들과 다르게 끊임없이 그립을 바꿔주며 상대를 찌그러뜨리는 스타일은 아닌데, 만약 이번 경기에 라키치를 초반부터 넘긴다면 무난한 승리를 예상해도 좋지 않을까 하지만 본인이 레슬링보다 타격을 더 선호하는 것 같은 느낌을 자주 받기도 하고, 최근 페이라와는 타격전으로 가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기 때문에 오히려 타격전을 고집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위험할 수도 있겠죠. 개인적인 예상을 해보자면 꼭 이겨줘야 하는 아부다비 대회이기 때문에 만약 레슬링 게임을 가져왔다면 라키치를 넘기지 못하더라도 케이지에서 클린치로 잡아두며 루즈하게 경기가 흘러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부다비에서의 경기인 만큼 심판이 쉽게 떨어뜨려 놓지도 않을 것 같고, 판정으로 승리를 한다 해도 팬들에게서 한 발짝 더 멀어지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알렉산더 라키치를 보면 탑 컨텐더들을 상대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라키치 역시 확실히 말에 좋은 선수입니다. 전형적인 킥복싱을 구사하는 파이터로 타격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신의 리듬을 찾아가는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의 패배들을 보면 경기 운영을 아주 잘 하다가도 단단함에서 밀리며 뭔가 한계를 보이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크닉 그 자체로만 놓고 보았을 땐 아주 정석적이고 예쁜 타격 폼으로 아쉬운 점이 크게 없다고 할 만큼 현재 라이트 헤비급에서 손에 꼽는 테크니션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2% 부족한 피니시 능력과 부족한 내구력입니다. 블라코비치전에서 부상을 입기 전까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고 프라하츠카전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개인적으로 프라하츠카전은 테크닉에서 비교가 꽤나 많이 되는 경기였다고 생각하는데, 유효타 횟수나 안정감 있는 경기 운영 방식은 이르보다 훨씬 좋았지만 말 그대로 서로의 내구력에서 차이가 난 경기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의 스타일상 이번 경기가 흥미로운 이유가 몇 가지 있죠. 먼저 라키치의 테이크다운 디펜스가 높은 이유는 타격거리를 멀리 가져가기 때문일 겁니다. 앙칼라에프가 케이지 중앙에서 태클을 시도한다면 잘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지만, 문제는 역시 언더훅을 파였을 경우 완력이 차이나는 관계로 그라인딩 당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겠죠. 또 라키치는 오펜스 볼륨이 낮은 편이 아니고 공격 포인트도 좋지만 말씀드렸듯 내구력이 약한 만큼 강한 압박을 받아주는 능력은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신이 먼저 강하게 압박을 걸거나 스피디한 경기 운영을 잘 하지 않은 앙칼레이프와는 상성이 꽤나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상대의 공격에 앞손으로 받아주는 모습이나 뒷손을 낼 땐 발이 붙은 상태에서 상체만 따라가는 습관을 보아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한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 라키치가 안전한 경기 운영을 해줄 가능성은 높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엔 지나친 조심성으로 같이 걸어버리지 못하는 성격이 챔프가 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이런 부분은 고친다고 쉽게 고쳐지는 부분 역시 아니죠. 꼭 타격을 받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가 아니라 성격상 도박을 하지 않으려는 선수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에 서로의 킥게임을 보자면 앙칼라에프는 와이드 스탠스로 서주기도 하고 최근 계속 킥을 허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라키치가 킥으로 공략해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다만 앙칼라에프의 태클이나 뒷손 압박의 킥게임으로 얼만큼 재미를 볼 수 있을지가 이번 경기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상대를 잘 공략해주다가도 한순간 무너지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아주 가볍게 알아본 UFC 308의 메인 카드 앙칼라에프와 라키치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주 대회 시청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